김해시가 추진 중인 한림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농업자원인 둔벙에 국가 주요 농업 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 해안 지역에는 400여 개 둔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창원시와 STX 조선해양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 최대의 축사 밀집지인 한림면은 그동안 돼지 등 가축 분뇨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역인데요. 최근 김해시에서 한림면에 있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증설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한림면 주민 50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처리시설이 증설되면 분뇨 처리량이 하루 210톤 수준에서 480톤으로 2배 넘게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 50톤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김해의 축사 50%가 한림에 몰려 있어 가축 악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축 분뇨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증설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림면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집회에 기자회견까지 반복해도 김해시가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설 증설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 비판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그런 작업을 해놨고 우리가 2년 후 올 6월 26일에 그를 알았거든요. 김해시에서 벌써로 한 3번 정도 우리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천봉쇄입니다. 김해시는 이미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분뇨 처리시설을 증설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뇨 악취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음식물 쓰레기 50톤은 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구지 같은 데 뭐 액비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뿌리고 그런 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물량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혹시가 저감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음식물 반입 문제는 꼭 약속을 지킬 테니까 주민 간담회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하겠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 의원들과 악취 없는 증설을 위해 경기도 안성의 분뇨 처리 우수시설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3,000명 반대 서명을 받고 환경부 상경집회 등을 추진하며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장은 오는 2022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고성군 해안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둔벙, 이른바 무릉덩이를 통해 물 걱정 없이 논농사를 지어왔는데요. 이 둔벙에 대해 고성군이 국가 주요 농업 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남해안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벼들이 익어가는 고성 거류면의 한 논입니다. 논 주변 곳곳에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눈에 띕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사용할 물을 저장해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둔벙입니다. 농민들은 가뭄이 들어도 둔벙 덕분에 물 걱정이 없습니다. 둔벙에 물이 차야만 또 둔벙에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둔벙에 차여가지고 또 아침에도 퍼고 저녁에도 저녁 때 와서도 퍼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야 농사를 짓습니다. 덤벙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고성군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444개의 둔벙이 분포해 있고 이 중 200여 개가 바다와 맞닿은 거류면에 있습니다. 보통 너비 2m에서 5m 정도의 둔벙은 뛰어난 저수 능력 외에도 논 우렁이와 개구리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활용돼 생태계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농민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둔벙의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등재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둔벙은 뛰어난 저수 능력과 농촌 환경 자원으로서의 가치, 농업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 가치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통해 고성 지역의 전통 둔벙의 다원적 가치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중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고성군은 지정 결과를 떠나 농촌 생활 문화를 형성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둔벙을 보존하고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작을 비롯해 초청작 303편을 공개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 150여 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 영화제 무대도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는 재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조금은 생소한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 듣들 시간의 길입니다. 가족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말을 팔러 갔다 살해를 당하는 남성. 사별 후 친정으로 돌아가던 중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된 부인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서술됩니다. 드넓은 중앙아시아 초원이 펼쳐져 카자흐스탄판 서부극을 보는 듯합니다. 폐막작은 임대영 감독의 윤희에게 있다. 모녀가 여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추억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로 배우 김희애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두 작품의 감독 모두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출신인데다가 작품들도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쳐갔습니다. 아시아 수작의 발굴과 제작 지원, 상영 모두를 아우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개폐막작 선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수작의 어떤 지원, 제작 체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85개 국가 303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작품은 150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10편 늘어 역대 최다입니다. 아이콘 섹션이 신설돼 거장 감독들의 신작 19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 집중됐던 영화제 무대는 영화제 발상지인 중구와 부산 진구까지 확대됩니다. 원도심 중구 일원에서는 중단됐던 영화제 공식 작품 상영이 부활하고 시민공원에서도 야외 작품 상영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시작된 커뮤니티 비프도 올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랜 바람이 올해는 이루어지게 됐다고 비프 광장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또 영화 팬들로 인해서 활력을 되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비프 빌리지는 올해 사라집니다. 태풍과 협찬사들의 불편 때문인데 대신 영화의 전당 광장과 수영강, 도로를 잇는 공간이 새롭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야외 무대 행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영화의 전당 쪽으로 들어와 보고요. 집약을 시키겠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를 넘어 세계 속의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뚜르드 DMG 2019 국제자전거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강원 고성에서부터 인천 강화까지 510km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뚜르드 DMG 국제자전거 대회의 마지막 날, 영광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사이클 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DMG 국제자전거 대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를 달리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들을 이번 대회를 통해 보시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네덜란드와 미국 등 15개 나라 21개 팀 모두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세계적 유망주들과 함께 뛴 한국 선수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속도감이랑 또 다른 나라 선수들과 타보게 되어서 좋았고, 일단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수상자 10명 가운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럽 선수는 2억 마일이 떨어진 한국에서 열린 경기가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Yeah, I do think it's a bit different. We don't get to race the Asian teams that much, so it always makes a difference. And but I'm really enjoyed racing here, and I'm hoping to race here back next year. 강원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5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친 뚜루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는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나동현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모 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4일 창원시청에서 장윤근 에스텍스 조선해양 대표를 만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와 진해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의 신속한 변경 지원을 요청했으며 허 시장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스텍스가 진해 국가산단 시행자 변경을 신청하면 신속한 검토와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와 쇠빙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하는 쇠빙 LNG 운반선은 LNG를 주 원료로 45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해 추진하고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에 발주된 셔틀 탱커 138척 가운데 60척을 수주해 43%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창구치소의 이전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기로 한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해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표를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거창구치소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원 국제 수소에너지 전시 포럼이 4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4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6개 나라에서 50개 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해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합니다. 창원시는 개막식에서
대명에너지와 부경환경기술 등 4개 기관과 수소연료 전지발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늦은 밤 술 취한 운전자가 잠든 차 안에서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6살 김모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 창원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차에 대리기사인 척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운전자의 지갑에서 현금 2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합천구는 추석 당일인 오는 13일 합천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 대장경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합니다. 다만 추석 당일에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지 않으며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안내는 영상 테마파크 관리사무소나 대장경 테마파크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현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청와대 세트장 인근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임시로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의 화합의 장, 농업경영인 가족대회가 4일 함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뿌리, 한농연이 앞장선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행사와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내외적인 농업인 변화와 기술을 서로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5일 오전 9시 행정국 부서장 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고양시 일대에서 열리는 LG 사이언스파크 엑스포 행사에 참관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5시 9월 직원 소통의 날을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4시 북한 이탈 주민을 위문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2시 가야 백인 패밀리 합창단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이, 서부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지 않는 창원은 30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유동성이 크긴 하지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